네,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가지 마라고 해도 그죠? 그냥 흘러가는 게 세월인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올 한 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우리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또 명리학 공부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편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월지가 편관일 확률이 굉장히 높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천간에 뜬 용신이 편관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옆에 보시면은 살인상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살인데 살이 재화가 되면 편관이다. 이렇게 이제 책에도 나와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통칭해서 부를 때 그냥 살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편관을 그냥 살로 이렇게 이제 해서 부르는데요. 옆에 보시면은 살인상생 되어 있으니 살을 쓰는 사주에 인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명조인지 한번 볼까요? 자, 바로 이 명조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주를 보니까 와닿는 게 있습니까? 명조가 어떻게 따지면 상당히 깨끗하게 빠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죠.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 바로 시에 있는 인목이 대단히 좋은 역할을 하지만은 몰려있기 때문에 토다 목절이라 그래서 자식 연에 뭔가 이상이 생길 수 있음. 또 운때가 좋지 않으면은 자식과 연이 없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우선 이제 굉장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 좋은 점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 명조에는 재가 없습니다. 우리 간혹씩 그 사주를 제대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행에서 뭐가 하나 빠지면 이게 없어서 나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바로 이런 경우가 명리학에 있어서 기신이 없는 사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기한다 그러죠. 기신이 없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지를 보니까 7살입니다. 7살인데 진술 충미에 해당이 되니까 잡기 7살격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7살격인데 그러면은 천간에는 이 7살하고 연관이 되는 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쓸 수 있는 자가 을목도 있고 개수도 있고 무토가 있으나 비견급제는 용신이 될 수 없으니 식상이나 또 내지는 관살이 천간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천간에 을목이나 간목이 투출하지 않았고 그리고 무토나 기토, 관이나 살도 투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볼까요?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월령의 정기가 천간에 투출해도 되는 것인지 이 월령정기가 어차피 뜹니다. 떴을 때 천간의 상황들이 깨끗해질 수 있는지 하는 거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 좋은 것은 이 명조가 바로 연에 이렇게 인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를 때는 칠살격인데 천간에 인이 있으니 살인상생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언제 발복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발복하는 시점을 잡을 때 바로 천간에 살이 떠야 진정으로 이 상신 역할을 하고 있는 신금인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상신이 상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명조는 한마디로 천간에 살이 뜰 때에 비로소 그 값을 제대로 하는 그런 명조다. 이렇게 보시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부터 살피겠습니다. 살격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덕을 좀 바라기는 어렵다. 조상덕도 그렇다. 배우자덕도 그렇다. 그죠? 시를 보니까 칠살을 쓰는 사주에 인목이 있으니 자식덕이 매우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렇게 지지가 전부 토기운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지만 이렇게 식신 하나가 있으니 그래서 토다 목절하는 그런 사주더라. 그래서 토기가 많아서 나무가 이렇게
부러지더라. 이 부러질 절자거든요. 그래서 목기가 이기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자식년이 좀 없을 수 있는 그런 사주더라.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간에 뜬 상황으로 보면은 이 상신이 인인데요. 참 좋은 것은 이렇게 비견급제가 있어서 이 상신이 천간에 재가 투출하더라도 폐가 나질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덕, 문서덕이, 상장덕이 대단히 좋은 사람, 그래서 학업운도 대단히 좋을 수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맨 처음 초년 보시겠습니다. 방부터 이렇게 들어오면은 폐가 나죠. 당연합니다. 왜요? 방이 이렇게 남방 화기운으로 흐르게 되면은 살이 살아나니까 칠살격이 재운으로 흐르면은 죽음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도 넘길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죠. 뭐냐 그러면은 이 인목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넘길 수 있다. 난제는 분명히 있으나 그걸 넘길 수 있는 구조물 정도는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천간을 보시겠습니다. 개수 같은 거는 폐가 아니죠. 문제는 이 사화가 오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사화가 오더라도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 사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축토 정도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사축 반합을 하는 정도가 하나 있어서 이건 역시 넘길 수가 있더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천간에 간목이 떴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요. 정기는 무토지만은 간목이나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더라도 이 역시 월량이기 때문에 바로 용신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이 간목 식신이 투출하여 용신값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 그리고 나의 재질 또 노력한 것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때를 가지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만약에 이때는 임수 두 가지가 없었더라면 신금이 간목을 그냥 쳤을 것입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비겁들이 있어서 내 식신을 써먹게끔 그렇게 합니다. 단점은 뭐냐 그러면 이게 오한데요. 제가 들어왔으나 여기 보면은 상신 역할하던 임목하고 합쳐서 인호 이렇게 반합을 해버려서 재로 이렇게 화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대 후반기부터는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어떠한 어려움, 그리고 특히 이렇게 돼버리면은 집안적으로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어린 시절은 부모님의 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 이제 재운으로 흐르게 되는 경우 가만히 보면은 부모님 쪽에 뭔가 사단이 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덕을 보기 어렵고 집안적으로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분이 보면은 20대 운때가 가장 좋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요. 천간에 이렇게 상관이 떴는데요. 식신이 뜬 것과 달리 상관도 이렇게 용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칠사를 쓰는데 장관이 왔으니 재운으로 흐르는 중이니까 금전적인 문제도 있으면서 또 직업적인 부분과 이성 그리고 말썽들이 많이 생기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따지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오히려 이렇게 결혼을 하는 시점쯤인 을미대운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신유술로 흐릅니다. 그러면 서방금운으로 흐릅니다. 30대부터 이렇게 오는 운은요. 정말 좋은 운입니다. 특히 이렇게 살인상생할 수 있는 운이 바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가 들어오더라도 이러한 것까지 같이 합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이 말도 되고요. 또 하나는 좋은 문서권을 진다 이 말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천간에 뜨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천간에 비견들이 나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한마디로 이때가 됐을 때 비견의 도움들을 받아서 내 좋은 문서를 쥐게 될 수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발생이 될 때마다 주위의 도움을 받게 되고 내가 어려우면서 오히려 그걸 역용하여 오히려 내가 좋은 것을 많이 취할 수 있게 되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시절에는 대단히 어려웠으나 이때부터 나름 이렇게 정식을 해서 조금의 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토가 뜨더라도 이상이 없죠. 살인상생. 드디어 이 인이 발휘를 하게 되거든요. 단지 단점은 술토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인목이라도 없었더라면은 요게 일지를 된통으로 때리고 들어와서 부부궁 자체가 한마디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바깥분이 그래도 공부를 참 잘하셔가지고 일찌감치 시험 합격하고 사실은 상당히 고위직으로 계시다가 국가 고위직에 계시다가 정년하신 그런 분입니다.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도록 이걸 했답니다. 제가 이제 추론한다고 하면은 어린 시절 죄로 인한 어떠한 어려움들을 좀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 생긴 대로 그대로입니다. 7살에 인을 쓰는 팔자고 상신인 이렇게 식신까지 있으니 별의심도 높고 이해도 깊으며 말씀이 굉장히 없고 신중한 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점은 이러한 때 그래서 다단계나 이래서 재물의 손상들은 좀 제법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래도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분이 가지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해자축을 넣어도 상관은 없죠. 해자축이 흘러도 방신하면서 그럽니다. 다음에 방신과 용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방의 흐름을 따지면 이러한 방이 대단히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모군으로 흐르게 됐으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군으로 흐르는 게 사실은 더 좋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모군으로 흘렀으면 아마 바깥분이 힘을 쓰지는 못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자주 놓이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사실 모군이 더 좋죠. 그렇지만 살인상생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내 걸 많이 가졌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을 정도의 부를 축적하고 나름 그렇게 살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은 천간에 월령이 투출하지 않은 그런 경우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상신이 천간에서 보호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특이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주가 좀 생각보다 깔끔한 특히 뭐가 없는 사주냐면은 이렇게 명존에 귀신이 없는 그런 사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